안녕하세요. 상혜태입니다. 어, 그냥 퇴사 절차 중에 그냥 이런 동영상 하나 남겨보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어, 저한테는 첫 번째 스타트업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전이었거든요. 제가 VR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비전이나 또 그 열정을 온전하게 한번 쏟아내는데 이 볼레 크리에이티브는 저한테 좀 많은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뒤쪽에 꽂혀 있는 저 책들 뭐 다시 다 가져가야 되긴 하지만 어, 많은 고민을 좀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한 기회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 그냥 제가 원래 하던 일반 기업 다니는 거 좀 두들겨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 VR 시장이 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VR 시장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뭐 구글, 애플, 뭐 삼성, 뭐 LG도 이번에 뛰어든다고 했고요. 그다음 뭐 소니나 HTC도 다 하드웨어 쪽 뛰어드는데 대기업들이 다 뛰어든 이 하드웨어 쪽 시장에 아직 콘텐츠 기업들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VR 콘텐츠 시장을 도전하는 회사나 개인이 굉장히 큰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큘러스도 지금 599달러에 그 자사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했었고 또 HTC 바이브도 제가 보니까 799불에 그 VR HMD를 출시한다고 지금 발표가 났어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 아쉬운 발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중화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필요한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그 합리적인 가격, 두 번째는 이제 편의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즐길만한 콘텐츠가 필요한데 아직 VR 시장은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지금 갖춰진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오큘러스 VR사나 리프트나 또 HTC 바이브가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중화에 어떤 큰 의미를 둬서 결단을 내려줄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이해는 합니다. 거기 이제 들어갔던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계획이나 사정에 의해서 그 정도 가격이 책정됐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그 가격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가격 발표나 이런 여러 가지 동향들을 보고 오히려 모바일 쪽 VR 콘텐츠 개발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과 또 그만큼 또 대중화할 수 있는 콘텐츠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핸드폰은 이제 필수품이잖아요. 스마트폰 요즘에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또 제가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노트 3 같은 경우도 이미 한 3년 전에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스펙을 가진 핸드폰으로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그렇게 안 나오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VR HMD 특히 이제 구글이나 이제 중국 쪽 뭐 폭풍마경 3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뭐 국내에도 뭐 눈 VR도 있고요. 비교적 저렴해요. 왜냐하면 이제 디스플레이를 스마트폰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렴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대중화에 좀 더 적합한 지금 디바이스는 사실 모바일 기반의 HMD들이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VR 시장이 결국은 저는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GPU 제조사인 뭐 엔비디아나 또 AMD 같은 회사들도 지금 사실 엔비디아 기준으로 시중에 지금 출시되어 있는 GTX 950이나 뭐 10만 원대인데요. 그리고 이제 뭐 960 같은 경우 20만 원대 지금 GPU인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 GPU가 현재 뭐라고 하냐면 사실 PC방을 보면 가장 명확합니다. PC방은 그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그 GPU를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제가 뭐 저희 동네 PC방만 봐도 뭐 960이 좀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은 GPU 제조사들도 960 정도 돌아가는 이제 사실 GPU면 웬만한 온라인 게임들 중호흡에서 중하업 정도면 타협하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 봤을 때 사실은 GPU 시장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도가 그게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GPU 제조사들은 계속해서 고성능 GPU를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생존하려면. 그런데 VR 시장이 정말 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 렌더링 하려면 결국은 그만큼 연산량이라든지 내부적인 기술 발전도를 올려야 되는데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정말 VR 시장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 LG 전자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디스플레이를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인데요. 사실 뭐 1920, 1080 정도 되는 해상도, 지금 제 노트 3가 그 정도 해상도인데 전혀 지금 뭐 사진 촬영하거나 어떤 영상을 본다거나 뭐 웹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해상도가 아니에요. 게임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회사들 역시 VR 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쪽도 결국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일반적인 동영상을 본다거나 웹서핑을 할 때 1920에 1080 이상을 요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 회사의 경쟁력을,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VR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저는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지금 뭐 국내 이동통신사들 보면 이제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그 자사의 이제 기반 통신망을 이용해서 유저들이 뭐 데이터 스트리밍 다운로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 5G 기술 굉장히 빠르거든요. 4G에 비해서 뭐 한 10배 빠르다고 들었는데 영화 한 편 뭐 다운로드하는데 1초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 망을 깔아놨는데 사실 그만큼 용량이 되는 것들이 어떤 스트리밍 되는 어떤 컨텐츠들이 필요한데 역시 VR이 괜찮은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 같은 이런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한다는 업체들이나 또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VR 시장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뭐 최근에 제가 본 기사는 마크 zuckerberg가 차세대 이제 사람을 연결하는 어떤 수단으로 VR을 지목한다고 했어요. 네. 저는 사실 그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시장이 열리길 굉장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어떤 그 시장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또 회사들이 어떤 사업 방향을 봤을 때 VR이 파급하는 여러 가지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 VR 콘텐츠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마